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남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던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5년 뒤 이들은 법정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연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충격적인 제보인데요. 결혼기념일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제보자가 30대 여성인데요. 2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어떤 남성을 소개받았고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도 낳는데 그 아이 낳고 첫 결혼기념일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근데 말씀처럼 결혼기념일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소장의 그 원고 제기한 사람은 자신을 남편과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5살 아들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소장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의 인지청구 소송하고 과거 양육비 1억,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째 된 신혼인데 세상에 내 지금 신랑의 5살짜리 아이가 있다, 혼외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내는 처음 소장을 보고 이게 내 남편 이야기인가 믿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찬찬히 봤더니 그 소송료의 진술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신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 남성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계속 안 받더라. 근데 안 받더니 어느 날 연락처도 싹 없애버리고 즉 잠수를 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잠수탔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 여자가 말한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인가 싶어서 아마 유전자 검사를 일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충격적으로 신자가 맞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에 남편하고 만났고 결혼할 때도 혼외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장이 날아왔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럼? 본의 사연자도 이렇게 따졌습니다. 남편한테 사기 결혼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자식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1년을 사귀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6년 전에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는 사이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딱 하룻밤의 실수였다면서 그날은 잊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 본인도 동호회에서 탈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룻밤에 실수가 있기는 했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지 이 얘기가 너무너무 지금 다르고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법적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나는 혼외자가 있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여성은 내가 임신 사실을 문자로도 뭐 여러 번 전화로도 알렸다라는 입장이에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 사진 동호회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이 둘이 커플 아니었어요 라고 또 일단 진술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뭐 내가 이 남성한테 전화로도 미리미리 난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도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메일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전화를 한 그리고 전화를 남자가 자꾸 바꾸고 잠수를 탔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나는 20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말을 안 했나? 막 이러면서 그걸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왠지 이 여자 쪽에 얘기가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의 충격적인 비밀이 또. 네, 이 여성이 남편에게 본인이 3살이 더 많다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살이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은 2번을 이혼을 하고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까지 키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의 혼외자까지 합하면 총 3명의 아이를 키운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숨겼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시기에 정작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어찌됐든 친자가 맞으니까 여성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낮은 액수로 양육비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살 연상의 여자라는 딱 그 얘기를 백다희 아나운서가 딱 전한 순간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라든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친자냐 아니냐거든요. 그렇죠. 양육비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친자가 확인되면 뭐 그 끝난 상황입니다. 금액은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비를 지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 임신 5개월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딸을 출산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 혼외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안 것이다. 했죠.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결혼한 상태고요. 양육비를 또 줘야 될 상황인데 여성도 그 여성 결혼 거짓말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남편이 좀 억울할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재판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성이. 예. 일시금으로 양육비 주면 한 2억 원 정도로 퉁쳐주겠다. 아이고.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정작 그 아들 혼외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면 양육비는 주더라도 면접교섭권이라 등등 그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참 뭐 안타깝게도 친자는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5년 만에 혼외자가 있음을 알리면서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이 여성. 정작 그런데 또 그 아들은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 아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양육권 소송을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또 면접 구속권을 해가지고 면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데려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인데 저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그 아이를 아마 양육권 소송에서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봅니다. 예, 그 교수님 진짜 좀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네, 저는 이 제보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나만의 가정을 예쁘게 맞아. 꾸려서 나의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남편도 정말 몰리던 일이고, 그러니까 마음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양육까지 뭐 해줄 수 있을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걸 참아내는 것만도 사실 상당히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말 문제의 여성은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여성이고 믿을 수도 없는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애를 내세워서 퉁쳐주면 2억 주면 된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애 내세워서 좀 돈 버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양육비를 주셔야 하는데 그 양육비는 정말 아이한테 쓰도록 월별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정말로 아이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정도는 꼭 체크가 돼야 되고 또 천류는 어떻게 끊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아이도 아빠가 만나봐야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사연자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양육비는 줘야 됩니다. 친자인 이상 안 줄 수는 없고요. 또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이렇게 썼다라고 뭐 준다면 보여준다면 좋지만 안 보여준다 해가지고 그걸 보여달라고 뭐 권리로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비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죠. 그 아빠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준다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 면접 교섭권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뭐 한 달에 2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니까요. 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한 번도 지금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이를 좀 보는 방법을 먼저 택한 다음에 아이 한번 보고 또 양육비는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5년간 이렇게 왜 말을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은배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려와야 그게 맞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어딜 데려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인님, 아내가 제일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뚠뚠 고양이님은 양육비 주고 평생 죗값 치르며 사세요.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고요. 뭘봐 너나 잘해님은 친자 맞으면 보여줘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